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낸 남자 오소장입니다. 이제 6월 수능 모의고사 끝나고 실채점 결과도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이제 여름방학 전에 학생부도 챙기고 바쁘겠습니다만, 이제 여름방학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 9월, 물론 9월 수능 모의고사도 남았습니다만 수능까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 특히 이번 국어는 여전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이 국어 이영준 선생님 일전에도 한번 모셔서 한번 촬영을 했었죠. 그래서 여전히 제가 또 많이 카톡이나 질문 오시는 게 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 받으시고 6월 실제점 이후에 수능 대비까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잘 참고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열매국어학원의 이영준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3월 수능국어 모의고사 분석과 대응 방법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6월 수능국어 분석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더라도 좀 핵심적인 부분이나 이번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수능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고 굵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 6월 수능국어 모의고사 분석 이전에 작년 수능 직후에 평가원에서 2020학년도 수능국어에 대해 한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첫 번째, 과학 지문에서 이과가 유리하고 문과가 불리할 수 있는 초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과도하게 긴 지문이나 사고 과정이 복잡한 문제는 지양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출제 기조는 2019학년도와 같을 것이다. 여기서 기조라는 말은 기본적인 방향이나 경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평가원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똑같이 어렵게 출제는 하겠는데 좀 심하게 어려운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년 수능과 이번 6월을 연장선에서 분석을 해서 변형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 이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파악하고 넘어가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준비 사항들이 있는데, 분야별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일단 화법과 작년은 작년 수능과 거의 같았습니다. 이제 개념이나 어휘를 알아야 하는 지식 응용 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문에 이제 정보량이 많고 오답 선지를 걸러내는데 그 작업에 사고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하게 돼서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도 가르치고 학생들도 많이, 대다수의 학생들도 많이 알다시피 화법 작문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공부 없이도 충분히 풀 수 있고, 심지어 5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오답이 거의 잘 나오지 않는 그 부분이 1번부터 10번인 화법과 작문인데, 작년 수능에 이어서 이번 6월 모의고사까지 이 화법 작문이 까다로워진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념이라든지 어휘가 어렵다거나 그 문제를 풀어놨는데 난해한 것이 아니라 정보량이 많아지고 글이 길어지고 선지들이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체감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난도가 높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작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작년 그 이전과는 다르게 또 따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능 국어를 준비할 때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하고 기출 문제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화법 작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문제로는 안 되는 거죠. 이때까지 계속 쉬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관학교 문제라든가 뭐 경찰대학교 문제, 혹은 법학 적성 시험인 리트 문제, 뭐 심지어는 학생들 중에서는 아예 고난도로 이제 행시를 대비한 국어 문제까지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화법 문제는, 작문 문제는 둘 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고 막 난도가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 나가는 거는 일단 심플한 개념서로 개념 공부를 좀 확실히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4개 지문에 총 6개 작품이 출제가 되었는데, 난도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선지의 함정이 조금 섞여 있어서 좀 꼼꼼히 보는 연습, 이런 게 좀 필요했었고, 지금 6개 작품 중에서 4개 작품이 또 이 수능 특강에서 나왔습니다. 문학이 EBS 연계율이 높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문학 어떤 문제 출제 유형이라든가 작품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특 그리고 수완을 통해서 3회독 정도 반복 정도 하고 내용 정리를 해서 그 정도만 하더라도 문학 시험에서는, 문학 부분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특히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독서보다는 문학 공부에 좀 초점을 두면은 아무래도 국어 전체에 대한 점수의 상승 폭이 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의 경우는 작년 수능에 이제 어려웠다는 그 비난을 고려해서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문부터 아주 짧은 지문이었고, 제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여러 다른 국어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화작에서 시간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독서에서 시간을 좀 줄여서 전체적인 점수, 난이도를 좀 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역시 국어에서 가장 관건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독서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경제 영역,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과학.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독서에서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문, 뭐 사회, 뭐 사회 부분에서도 안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예술, 철학,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나 과학 같은 경우는 딱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와 과학 지문을 활용해서 고난도의 독서 지문들을 내지 않았나. 끝으로 남은 기간에 이제 수능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 2등급의 학생들은 까다로운 화작에 대비해서 고난도 화작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또 역시나 계속 유지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독서 지문에 대해서, 또 독서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어와 수능 국어는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수회, 최소한 2회에서 3회 이상은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면서 시험의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더 상승을 시키고, 또 추출되는 그 오답에 대해서 꼼꼼한 공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취약점에 대한 파악, 공부를 통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테고요. 3, 4등급 학생도 1, 2등급 학생과 마찬가지로 뭐 공부 방법은 똑같이 뭐 유지는 해야겠지만은, 수능 특강이 문학 연계 비율이 높다는 점에 감안을 해서 수능 특강의 어떤 문학 작품들의 반복 학습, 내용 정리,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어 공부를요. 일단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5개월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화법 작문이나 또 쉬운 문법 문제, 그리고 문학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국어 본 부분 중에서 자신 있는 부분을 만들고, 그 이후에 독서나 문법의 고난도 지문은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5등급 이하 학생들은 1, 2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3, 4등급을 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수능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계속 해 나가면서 버릴 수 있는 문제는 버리는 그 감각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끝으로 5개월 남지 않은 수능 국어 준비, 또 다른 과목들도요, 그런 다른 준비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어는 참 우리나라 말인데도 불구하고 참 계속 이렇게 난이도도 올라가고 학생들이 버거워하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비는 해야 한다는 건 있겠습니다. 제가 근데 선생님 쭉 들어보니까 화작이나 뭐나 다 좋은데 이 독서 부분도 좀 학생들이 고충을 갖고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짤막하게 또 독서도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독서 같은 경우는 학생들마다 갖추고 있는 기본 능력 자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고난 능력 또는 어렸을 때 독서의 양에 따라서 좌우지가 많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능 국어 공부 준비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안 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방법은 이제 다독이고, 그렇다고 책을 지금 시즌에, 지금 이제 단계의 고등학생, 고3 수험생 입장에서 독서를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독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과학 지문이 나오고 경제 지문이 나와도 그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출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 시험은 국어 시험이다. 경제 시험이라든지 과학 시험이 아닌 국어 시험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그 답이 지문 안에 꼭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막상 또 보면 그 지문 자체가 워낙 어렵고 이제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어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준비는 고난도 또 많은 지문들, 독서 문제들을 많이 풀므로 인해서 그걸 지문을 그 순간에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걸 문제에 적용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 부분을 찾아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자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참, 이게 말처럼 또 지금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도 좀 잘 참고해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번호 나갑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나 기타 저한테도 질문이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톡이나 문자 주시면 바로바로 빠르게 답변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참고해서 국어 반복해서 수능 때는 꼭 국어 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같이 이제 파이팅 한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험생 준비하는 학생들, 국어 대박 나기를 국어 이영준 선생님하고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